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요즘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국 주식 투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이라고 하지만은 이거 뭐 막상 투자하려면은 뭔가 좀 불안합니다. 해도 되나 그런 생각 많이들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국의 모든 것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주식 투자 비결의 저자이자 북경 현지 전문가시죠. 이철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의 넘버 2, 네. 넘버 1 지금 거의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자, 이 박사님, 네, 원래 중국에 사신다면서요? 중국에서 네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는 주로 이제 여러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예, 네, 지금은 주로 글 쓰고 뭐 예. 유튜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에 잠깐 나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나오시면서 점 빼시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술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같이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아주 멀끔하셨는데 예. 그때 방송을 보시고 네, 아내분의 지령으로 네. K-뷰티를 이제 하시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가시는. 예,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박사님 모셨으니까 중국 주식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중국 주식 투자 예. 하는 거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추천하는 거 좀 말리시겠습니까? 만일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말려야 되는 것 같고요. 예. 단지 이제 중국 주식이든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예, 주식이라는 건 모두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는 것이고 예,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 그 앞으로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면은 추천 만약 아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추천 둘 중에 하나 판단해야 된다고 하면 추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네.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대체로 중국 주식 중에 유명하고 좋은 게 있으면 사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그런 생각으로 들리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사실 거면은 사시지 마시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중국은? 바로 이제 중국의 차이나 리스크를 정확히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예, 아무래도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모두 비슷하잖아요. 예. 경제 돌아가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예. 중국의 기업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란 국가는 사회 체제나 경제 체제가 우리하고 많이 다른데 예, 그것을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표피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하시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예. 뭘 잘못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근본 원인은 네. 중국의 경제 시스템과 한국의 경제 시스템의 차이를 의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중국이 어쨌든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지금 전환한 게 그렇게 뭐 역사가 길지 않으니 당연히 우리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이나 리스크라는 게 말씀하신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나 리스크라는 게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자본주의로 전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중국은 자본주의로 전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전히 사회주의입니까?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중국이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예.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쪽은 자본주의의 측면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자본주의가 다 됐다. 예. 또 어떤 분들은 중국의 자본주의가 우리보다 더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그런 시장 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자본주의를 도입한 것으로 동일화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 많은 상황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저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그 차이나 리스크 예. 그러니까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는 그거
뭐 그런 큰 거 말고라도 네. 다른 어쨌든 뭐 제도적인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뭐 기업의 그야말로 그 구조나 이런 것도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느 순간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냥 문 닫고 그냥 다 공산당 정부에 몰수당하고 그런 경우도 우리 뉴스에서 종종 봤거든요. 네네네. 뭐 그런 어떤 리스크가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공산당의 권력이 매우 강력하고 예. 실제로 거의 모든 일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네. 중국 공산당의 생각이 경제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몰라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 그 정책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게 만드는지 예. 그리고 실제로 구현될 때는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사실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각각 자기 형편에 맞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차이 한번 좀 설명해 네, 주세요. 그거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네. 아주 흔하게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중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중국은 법이 이렇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또 일상생활에서는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중국의 이거 부분이 법이 어떻게 돼 있어? 예. 그러면 저는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분은 다른 분한테 또 알아보시고 아닌데 B라고 하던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법부터 보면은 중국은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우선 법 없어요? 법이 없는 게 아니고 예.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법치 국가가 아니에요.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법치 국가를 지향한다. 아하. 예. 그러니까 아직 법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법치 국가는 여기 있고 예. 우리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저기까지 갈 거야. 아하. 이런 거거든요. 그럼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산당 정부. 아니 뭐 그런 식이라기보다는 예. 중국이 정부가 중국을 통치하면서 예. 이 상황이 곳곳마다 틀리고 상황마다 달라요. 예. 예를 들면은 신강 위구르 지역 같은 데는 막 사회적 분위기가 불온하고 중앙 정부에 반발을 하는 분위기가 막 많은데 그리고 또 소득 수준은 굉장히 낮죠. 예. 이런 데하고 상하이처럼 평균 GDP가 상당히 높고 예. 이미 뭐 상당히 개방된 사회를 가지고 있는 예. 이런 데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의 법이라는 것은 정할 수 있는 최소한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과 현실과의 사이는 어떻게 메꾸느냐? 예. 그건 정부가, 관료가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재량권을 가지고서 네.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되겠군.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그 법 같은 경우도 네. 우리는 뭐 중국에서 무슨 법이 나왔다 그러면 모년 모월 모일에 일시에 쫙 전국에서 그게 시행되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법을 딱 반포를 하면 네. 물론 이제 긴급한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은 날짜에 전국에서 선포가 되지만 예. 다른 거 일반적인 것들은 예를 들면 한 3개월 후에 북경 정부가 우리 북경시 정부는 그 법률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네. 그러면 다시 한 달 후에 상하이 정부가 우리도 그 법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리는 세칙을 조금 바꿔서 요러요러하게 시행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티베트나 그런 곳에서는 우린 이 법 시행하는 게 아직 상황이 안 된 것 같아. 내년까지는 연기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음.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 법 어떻게 돼 있어? 뭐 이렇게 아는 분한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마다 이제 다른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중국에 살지도 않는데 이런 정책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는 중국이 공산당의 힘이 그렇게 큰데 공산당이 무슨 정책을 피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 하고 어떤 산업에 힘을 쏟고 있는지 우선 이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중점으로 노력하는 산업에서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그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중국은 정부와 당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 경제 요소에서 가장 큰 힘인데 그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간 기업이 하는 부분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예상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그걸 모두 응축시켜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예. 중국에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 뜰지 이거는 네. 중국 공산당이 어떤 정책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지 이걸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그리고 그 답이 나온 산업 속을 들여다보면 예. 각각의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할 텐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중국에서는 뭐 위에서 도와주는 밀어주는 기업이 그냥 다 해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떤 의미로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기업끼리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박 터지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수만 장악해도 떳떳하게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수에서는 경쟁을 막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정 기업을 선택할 때는 그 산업에서 국내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은 승자 독식의 나라라고 그러죠. 한 산업에서 한 그 경쟁에서 승리자가 나오면 2등, 3등 격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디디 출신이다. 디디 출신. 예. 디디 출신은 많이 알죠. 많이 들어서. 예. 중국판 우버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디디 출신의 경쟁자는 누구야? 우버. 아니. 안 돼요. 우버는 미국 회사니까 네. 그러게 네. 딱히 생각나는 생각이 안 나죠. 예. 네. 알리바바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네. 알리바바 알리바바의 경쟁사는 누구냐? 없습니까? 잘 안 떠오르죠. 안 들어본 적 떠오르요. 없죠. 예. 네. 이게 중국은 옛날부터 그 사회주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예. 한 산업의 한 기업이 모두 장악하는 것이 당연시됐던 그런 사회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야 이거 반독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상황에 예. 중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어떤 산업이 예. 중국에서 지금 잘 되고 있으며 예. 앞으로 어떤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인가?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개개의 기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디디 출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면 디디 출신이 국내 경제에 승리하고 투자도 많이 받고 엄청 크고 미국에 상장도 하고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밀어줬겠지.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디디 출신이 미국에서 상장한 거는 가서 상장하지 말라는 거를 고집부려서 상장한 그랬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운털 박혔잖아요, 중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디디 출신이 미국에 가서 IPO 들어갔을 때 그 주식을 안 사는 게 맞았겠죠. 예. 근데 IPO를 그 거래해주는 서비스 해주는 회사들이 거의 다 월가의 큰 금융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회사에 IPO를 해드리는데 아유 전망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예, 예. 이거 뭐 엄청난 뭐 네. 기업이고 숫자 좋고 매출 좋고 수익률 좋고 성장률 예. 좋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중국에 있고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중국적 체계와 당과 그 국가 전략 방향에 맞아야 되지. 예. 안 맞으면 희망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아,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국이 그 기업에 네. 어떤 그 독점을 허용해 준다는 것 지금 보니까는 돌아보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배터리 회사 CATL도 필적할 만한 2등 회사가 없잖아요. 뭐 그리고 알리바바도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디디 추싱도 그렇고 독점을 허용해 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점인데 예. 이게 이제 우리는 밀어줬으니까 컸겠지만 결과적으로 큰 것이고 네. 상황은 달라요. 예를 들어 CATL이 전기차 배터리를 하니까 예. 이거는 중국 정부가 애지중지하는 꼭 키우고 싶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세계적인 경쟁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ATL을 키워서 예. 세계적인 해외의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리더십을 가지게 해야지. 예. 여기에 이만큼 따라온 게 CATL 정도야. 예. 그러니까 예쁜 애 얘는. 예. 네.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다 엔트그룹이다. 이 회사가 뭐 해외에 가가지고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도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국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국가의 그 방침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네. 알리바바는 컸지만 알리바바가 들어섬으로써 100만 개 정도의 소매상이 문을 닫았다는 소매기 문을 닫았다는. 예.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좋기만 한 거냐? 아니다. 엔트그룹이 금융을 하는데 예. 이 금융이 국가 금융 전략과 금융 정책에 맞춰서 이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예. 아니다. 예. 그러면 좀 손을 봐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큰 정책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민간 기업이 대형화되고 뭐 경쟁력을 가지는 건 매우 좋은 일이지만 예. 이들이 어떤 밸류 체인의 한 체인을 가치 사슬의 하나를 장악하고 앉아서 여긴 내 세상. 여기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내 밑으로 와. 내 말 안 들으면 이 동네에서 장사 못 해. 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플하게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은 네. 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당과 친화적인 기업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그 기준을 통과해야 그다음 고려를 해보죠. 너무 어렵네요. 우선 중국 뉴스부터 매일 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안유아 교수나 뭐 전병서 소장이나 저희 중국 전문 예. 패널들이 가끔 나오시면은 네. 항상 중국 공산당 정부는 네. 중국 정부의 방침을 앞으로 나갈 방침을 네. 우리가 잘 그 캐치를 못해서 그렇지 항상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연초에 그러니까 뭐 교서를 발표하거나 예. 아니면 뭐 지난번에 그 100년 그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예. 공산당 정부가 발표한 그런 예. 부분에 다 자세히 뜯어보면은 예. 중국 정부가 올해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쪽 산업을 육성시키겠구나 하는 게 어딘가 보면 다 적혀 있다는 거 하네요. 뭐 그것이 맞는 말씀이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크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국가 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지만 네. 중국은 그 주기가 5년이에요. 예. 그래서 내 다음 계획에 예산을 뭐 반영을 하고 계획을 만들려면 맨 바닥에서부터 계획 만들고 토론하고 이거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데까지 보통 2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예. 2년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게 딱 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건 집행을 하는데 예. 이걸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좀 있어. 예. 그래도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아. 이게 뭐 굉장한 데미지가 일어나고 네. 사람이 죽어 나가고 그럼 모를까 어지간해서는 안 바꿔요. 한 번 말한 거니까 세워놓은 거니까. 물론 그런 이제 권위를 지킨다는 면도 분명히 있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계획을 확정했는데 1년 정도 해보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으니 안 하겠음 네. 또는 바꾸겠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의 그 층층 시야에 있는 관료들 입장에서는 예. 본인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업 계획이 내려왔는데 임무가 내려왔는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 뭐 곡소리 나고 그럴 텐데 예. 내년 되면 이거 틀림없이 안 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예. 그럼 금년에 내가 이걸 열심히 벌릴 필요가 있나? 살살하자 살살. 예. 그런데 내년이 됐는데 자기 생각이 틀렸어. 중앙에선 계속 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치 체계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세워진 계획은 정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조금 놀라운 점은 이제 중간에 한번 평가를 하기도 하고 5년이 끝나면 당연히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사업을 했는데 완전 실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뭐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5년간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네.
그것도 뭐 주석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A라는 사업은 잘 된 것 같고 B라는 사업은 뭐 대충 그 정도면 됐고 C는 문제가 많았다. 우리가 반성한다. 네. 이 점을 우리의 다음 계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가장 최근 발표한 그 중국의 5년 계획은 언제 발표했습니까? 그러니까 14차 계획이고 이미 2년 차예요. 지금. 아, 2년 차. 뭐가 주요 내용이었습니까? 14차 계획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는 지금 그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경제를 한다는 게 가장 크죠. 아, 내수를 살리겠다. 그런 뜻인데 네. 지금까지 수출 주도였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니 미국이 계속 태클 걸고 그러니 내수를 같이 살리겠다. 그게 쌍순환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 말씀이 맞는데 뭔가 아닌가 봐요. 괜찮아요. 아니요, 말해주세요. 느낌이 다른 거죠. 느낌이. 어떻게 예, 다릅니까? 똑같은 말도 네.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야 미국이 니들이 우리 뭐 수출 좀 막고 그러면 우리 뭐 내수로 가지 뭐 네. 룰루랄라 네.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마이크 가까이. 아 예. 네. 이런 게 아니고 미국하고 우리가 한번 정말 한번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붙어볼까? 경쟁.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서방 세계가 우리를 지금 러시아 제재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제재하면 우리 어떡하지? 네. 그럼 우리 살 수 있나? 위기감? 위기감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한다. 네. 그래서 그 내순환 경제라는 기본적으로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한다든가 하는 참혹한 환경 하에서도 우리가 경제를 잘 이끌고 나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바깥쪽과 일이 잘 될 리가 없으니 안쪽에서 뭔가 승부를 해야 된다. 예. 이게 내순환 경제죠. 네. 이거랑 이거밖에 없나요? 이거. 기본적으로는 그게 네. 이제 제일 쌍순환 중요하고 전략이거든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네. 중국 그 주식 사실 뭐 전 오윤혜 씨는 좀 아까 들어보니까 알리바바 한다고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시죠? 마이너스 70%. 웃지 않습니다. 네, 네. 안 중국 웃겠습니다. 주식 이제 거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할 것들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일단 중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직접 살 수 있는 겁니까? 특별한 예외적 규정 말고는 살 수 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래서 오윤혜 이제 씨는 어떻게 산 건가? 전 그러면?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알리바바가. 미국 그래서 주식에서. 미국을 산 거구나. 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주식은 예. 중국 정부가 그 외국 금융기관에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특별히 허가를 해줬고요. 예. 그 금융기관들이 예. 우리 그 투자자들에게 예. 말하자면 이제 도매로 사와서 소매로 나눠 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주식 거래를 합니다. 중국 주식 시장에 있는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네. 특별하게 허가를 받아서 네. 요런 종목들은 니들이 팔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외국에 다 갖다 팔어 해서 네. 그걸 우리가 탈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모든 상장 기업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 중국 경제가 외국인들의 손에 좌우되는 꼴은 못 봐요. 예, 예. 그래서 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오더라도 예. 금융기관마다 그 주머니 크기를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너는 최대 100억, 예, 예. 너는 최대 500억. 예. 그러면 500억에 상당되는 달러를 가져와서 예. 받고 위안화로 그리고 위안화로 거래를 해. 예. 그리고 수익을 가져가거나 할 때는 우리가 외환관리국에서 따져가지고 그 돈을 줄게. 예.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주식 규모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예.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좋다고 해서 막 40%, 100% 이렇게 공개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중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그래서 아직 닫혀 있고 외국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그 금융시장 열어라. 그래야만이 중국 금융시장 금융도 큰다라고 그렇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예. 중국 공산당 정부는 예. 어쨌든 외국인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중국 기업들 중국 금융이 좀 크려면은 네. 그 왜 개방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예. 외국 기업들에게 많이 개방을 하면 예. 네. 본인들이 100%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봅니다. 중국 정부가 통제를 못한다 그 기업들을. 예.
다 빠져. 기업이 아니라 경제를. 외국인들이 갑자기 다 빠져나가 버리거나 이러면 또 휘청거리고. 네, 그런 리스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는 뭔가 경기 진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에다가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주식시장의 주가를 막 올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난 빼갈래. 그럴 때 만일 외국인 비중이 크면 외국인들이 쫙 빼가면 중국의 주식시장은 폭락하는. 그렇죠. 이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숟가락 하나 올리고 젓가락 하나 올리는 정도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밥상을 막 들고 가면 안 되지. 이제 이런 겁니다. 비유가 참 딱 와닿네요. 그래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 투자하는 매력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 리스크가 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는 사실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리스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리스크하고 그다음 이제 그 해외의 큰 손들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큰 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크게 봐서 이제 그 주식 시장의 그 세 가지. 하나는 성장성.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다 투자를 했는데 따블대고 따따블대고 이런 재미를 봤단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서 주식을 보면 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연간 5%. 이건 뭐 저쪽 동네에서는 뭐 50%씩 올랐는데 여기 오니까 뭐 5%만 올라도 많이 올랐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성에 안 차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지금 고객한테 모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조 되는데 이 나라에 보니까 주식시장 전체 규모가 한 1조밖에 안 돼. 그럼 난 여기는 내가 놀는 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놀 수 있을 정도의 큰 물. 그래서 세계에서 그러면 국제적인 그 금융회사들이 가진 큰 자본을 굴릴 만한 데가 몇 군데나 있겠어요. 몇 개 없죠. 미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도 들어갑니까 거기? 중국이 거기 들어가죠. 중국은 이게 규모가 되니까. 또 어디 있어? 없어요? 예를 들면 안트그룹이 그 IPO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그 규모가 1경이 넘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나 거기 가서 한 5%만 살게. 그러면 그게 500조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서 판단을 딱 해서 베팅을 하면 그럼 막 조 단위 베팅에 막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큰 손들 입장에선 좋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올 초만 해도 중국의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반대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 왜 그 빠지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왜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외국의 금융자본, 저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그 금융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뭐 미중 무역 전쟁을 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자기는 수익성만 너무 높으면 되니까 중국에 막 배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최초입니다. 그 외국 금융자본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중국에서 그 정도로 그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만 따지고 보면은 뭐 엄청난 규모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국 자본들 중에는 오히려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회사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블랙락이라든가 이렇게 JP 모건이라든가 월가의 큰 손들이 투자를 확대하면 올망졸망한 그런 금융기관들은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좀 빠져나와야 되겠어 이런 데들이 이제 생긴 거죠. 왜 그런 거야? 왜 빠져나가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지금 제일 이 힘을 얻고 있는 설은 러시아 중국 연계설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고 그런데 러시아는 중국의 바지끄덩이를 붙잡고 늘어질 것 같고 중국이 그러면 미국한테 형님 잠깐 뭐 양해 좀 해줘 뭐 이게 아니고 태도가 약간 뻣뻣하고 할 테면 해봐 뭐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러시아를 대하는 유럽과 미국의 태도가 이거 대단한데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도매금으로 넘어가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운영하는 펀드의 돈의 그 소스가 사실은 같은 펀드를 가지고 뭐 몇 %는 중국에 몇 %는 러시아에 뭐 이런 식으로 투입한 데들이 많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네. 맛이 간 것 같아. 나 빠져나와야 돼.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중국은 괜찮은 거야? 그럼 자신이 없어. 같이. 네, 그러면 빼는 김에 잠시 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빼는 거죠. 그 이 박사님 설명하시는 게 네. 좀 어려운 용어 아니고 그냥 저 바닥 용어들 많이 쓰시니까 네. 참 이해가 제가 쏙쏙 들어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블쇼 때부터 훨씬 말씀이 빠르시고 아. 뭔가 KBS스러운 더 고품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하도 말이 늦다고 그래서 지금 네.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그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본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빠져나간다면은 중국 정부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심상치 않은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물론 그 이 박사님 추론대로 러시아와 중국이 유착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협 리스크라고 지금 큰 리스크라고 본다 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면은 네. 중국 정부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단순하게 생각할 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무시무시하게도 네.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예. 이 14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경제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일종의 정부에 대한 건의서에 해당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솔직히 다 못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서요. 네. 네. 중국어로 이 정도 두꺼우면 한국말로 하면은 막 7, 8군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예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거기에 금년에 예. 대규모 자본 이탈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예. 그 이후로는 이후로는 미국의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갈 것이라는 점과 함께 예. 정치적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서 자본의 외국 자본의 중국 철수가 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예.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은근히 느껴지는 것이 중국 국내 자본의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국내 자본? 중국 자본. 중국인들의 자본. 중국 자본들이 외국으로 그러니까 빠져나간다. 예. 그게 더 우려스러운 거다. 그렇죠. 그거야말로 훨씬 우려스러운 겁니다. 중국 부자들이 다른 나라에 더 투자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예, 투자라기보다는 돈을 뺀다고 아예. 그렇죠. 나 가능하면 중국에서 안 살고 싶어. 예. 나 그동안 모아둔 돈 가지고 하와이로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럼 그만큼 지금 중국 아니 그 가능성을 왜 그럼 사회과학원에서는 왜 본 거예요? 물론 설명할 수 있는 시그널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 봉쇄 이런 겁니까? 코로나 봉쇄일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러나 이제 과거에 유사한 경험이 한 번 있죠.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하고 난 한 2년 후쯤 되나요? 어쨌든 2016년 좌우해가지고 예. 중국에서 자본이 아주 대규모로 유출된 적이 있어요. 왜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안에서들은 예. 당시에 이 예상과는 달리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부정부패를 때려잡는 예. 시진핑 주석 그룹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서 그동안 많은 돈을 모아놨던 상하이방 사람들이 예. 엄마 뜨셔라. 그동안 벌어놓은 거 챙겨서 좀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랬었죠. 예,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다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인데 네. 예. 그때 당시에 한 1년 동안 빠져나간 돈이 1조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때 권력자들 다 돈 갖고 튀고 뭐 네, 그래서 네. 자수하면은 봐줄게 뭐 이것도 있었어요. 네, 그때. 그랬었습니다. 진짜요? 기억나네. 그럼 그게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혹시 공동부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공동부유 정책 때문에? 공동부유 때문일 수 있는데요. 예.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만 네. 좀 공동부유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공동부유. 공동부유가 같이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선불원이었다가 중국 초기에 개방할 때는 예. 선불원 먼저 잘 사는 사람들 먼저 잘 살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해서 다 같이 이제 그 경제에 매진하자 했다가 지금은 시진핑이 이제 그 시절은 지났으니 예. 너무 빈부격차가 또 커졌으니
다 같이 우리 잘 살자 이제는 예. 공동 부유 이거로 예. 정책을 바꾼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알리바바나 뭐 네네. 이런 부동산 기업들 네. 또 예. 뭐 엔터 기업들 이런 그 빈부격차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다 망치로 두들긴 거잖아요. 네네. 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재산이 사회주의 방식으로 국유화되거나 공유화돼 있으면 예. 뭐 공동부유하고 말 거 없어요. 아하. 그렇죠. 다 내 거 아닌데요, 뭐 나라 건데 예. 거기서 뭐 공동부유해요. 예. 그런 식으로 공동부유를 생각하면 나라 돈 논아 먹을 때 보다 평등하게 논아 먹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민간 자본과 시장 경제 규모가 커져서 예. 지금 민간의 자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예. 공동 부유가 사실 타겟팅하고 있는 건 그 민간에 쌓인 아, 그 그렇죠. 자산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민간 대기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본 예. 이거를 이렇게 마윈 한 사람이 예. 뭐 그렇게 큰 돈 가지고 예. 네. 우리는 뭐 그 밭 갈면서 배 굶고 예. 이게 맞냐? 이제 이런 거가 되죠. 그렇죠. 의미는 공동부유의 타겟 대상이 되는 거는 역시 민간 자본가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한 바퀴 더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민간 대기업을 지금 때려잡으려는 거냐? 네. 그건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아니, 민간 기업 다 때려잡으면 중국의 돈은 다 어디서 나와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 오케이, 성장 오케이, 그러면 돈 버는 거 오케이. 근데 번 돈은 근데 니들 좀 너무 과하면 안 되지. 좀 논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근데 논아 가지는 방법도 지금 그 정책이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뭐 얼마 내가 뭐 자선 단체에 뭐 기부하는 내놓을게요, 거. 기부할게요 이런 게 아니고 예. 네. 주식을 좀 내놓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주식을 나라에. 방향이. 아. 그러니까 나라 보고 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종업원 지주제, 종업원 지분을 강화 확대하는 이제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게 그 하나의 예입니다. 아,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준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우리도 뭐 그 우리 사주 있잖아요. 우리 사주. 어. 우리 사주를 이제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만들게 하고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크면 대주주만 배불릴 게 아니라 네. 예. 거기 가서 일한 노동자들도 좀 혜택 좀 보자. 좋은 거 아니에요? 가는 방향은 참 맞는 방향인데. 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니지. 예.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벌써부터 있다고 단언할 수는 아직 없으나 시작은 안 했습니까? 네네네. 아, 추진하고 방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다 보니까 공동부유로 가려다 보니까는 예. 시진핑이 왜냐면은 예. 사람들이 다 같이 배고프고 예. 못 사는 시기에는 불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예. 내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불만이 첨침차츰 커지다 보면은 중국 공산당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세력이 돼버리니 네. 그걸 아예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선불원에서 공동부유로 이제 뭐 중국 14억 인민들이 다 같이 좀 잘 살게 만들자라는 거를 시진핑이 이제 바꿨다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만 좀 예. 그 지적을 한다면 예, 지금 우리가 중국의 대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상당 부분 마윈이라는 사람의 이미지의 영향이 커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정면으로 대놓고 중국 정부나 정책을 비판하고 막 예. 잘난 척을 했기 때문에 예. 중국의 민간 대기업의 오너들은 저런가 예.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거는 마윈 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마윈 빼놓고는 그렇게 건방을 떠는 사람이 없어요. 오. 다 그 당 앞에 가면 다소곳이 겸손해지는데 마윈 그 친구가 좀 상당히 그 돌출한 예. 발언을 한 거고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민간 기업이 무슨 이 공산당을 위협할 정도의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중국 경제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중국 정부는 그 공유제와 사유제를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배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볼 때 원자재나 원재료에 해당이 되는 이제 상류 업스트림이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 뭐 자잘한 상품 만들고 바가지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드는 이 다운스트림 하류 산업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하루로 갈수록 민생에 가깝고 상품의 가짓수도 많고 뭐 중소기업 초상공인도 많고 이렇거든요. 네. 여기는 옛날식의 그 공산당 계획 경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 경제. 예. 시장 경제라면 민간 기업. 그런데 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경제를 다 컨트롤해야 되니 그럼 업스트림, 식량, 에너지, 뭐 그 강철, 뭐 이런 거는 국가가 국유 기업이. 마이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좀. 아 예. 네네. 예. 그리고 그러면 국유 기업에서 그 사유 기업 예. 사이에는 혼합 소유제라는 걸 이제 도입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하는데 이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 어느 한 그 사슬 또는 맥락을 어떤 민간 대기업이 딱 장악을 해가지고는 이 동네는 나한테 잘 안 보이면 장사 못해. 요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처음에 예. 그런 부분을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는 예. 용납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독점을. 아 그렇죠. 클 때까지는 과도하게 크기 전까지는 아, 오케이예요. 예. 너무 크면 안 된다. 너무 이거죠? 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커도 되긴 하는데 예. 그러면 겸손을 떨어야지. 예.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예. 왜냐하면 엔트그룹 같은 경우에 예. 한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알리바바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불하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경단위거든요. 네. 이거를 가지고 이자를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중국 은행들 불러서. 근데 중국 은행이 다 국유 은행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은행들을 딱 불러다 놓고 이 경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 얼마 줄티요? 뭐 중국 은행 말해봐. 너 선을 몇 프로? 넘었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중국 은행장들이 와서 윗사람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이거 중국 공산당 맞습니까 이거? 예.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예. 아까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그 보고서 중에 예. 외국인 자본 이탈되는 거는 뭐 그거 말고 지금 네. 진짜 문제는 중국 내 자본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 중국 내 자본 이탈이라는 게 네. 지금 말한 이런 이 공동 부유에 반하는 네. 이 초고소득층 네. 그 굉장한 부자들이 네. 중국에서 돈 들고 옛날 그 2016년 그때 당시처럼 예.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걸 지금 예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기본 정책 기조를 그 건의한 것이 예, 하나는 그 통화 정책을 예, 미국의 유도에 넘어가지 말고 예, 아국의 관점에서 철저히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말거나 예. 네. 우리는 우리 경제 상황을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인민폐의 절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큰데 예. 넘어가면 안 된다. 예. 옛날처럼 그럼 일본 꼴 난다 이거죠. 예. 죄송합니다. 절상이 아니라 절하입니다. 위안화의 절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큰데 예, 그러면 안 된다. 위안화의 그 수준을 지켜 나가야 예, 중국 내에 들어와 있는 외화 자본이 이제 나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갖다 강세로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예, 조금씩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약간의 그 상승세를 띠면서 유지되는 것. 예. 이것이 이제 중국 경제 당국 입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 중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까? 이하나의 그런 강세를? 중국의 그 환율은 언제나 당국이 컨트롤해 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미국이 항상 환율 조작국이라고 예. 중국을 지목하잖아요. 그리고 한때 홍콩에 와가지고 미국 자본들이 환투기 들어가서 예, 중국의 외환 당국하고 일전을 네. 벌렸을 때 결국에 외환관리국에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홍콩에 와 있는 그 팀들한테 예, 지금까지는 평화적 수단으로 했지만 예. 이 다음부터는 평화적인 수단이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뉴스에서 뭐 저희가 뭐 사실 중국 그 상황이라는 건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뭐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지금 이제 공동 부유를 네. 이제 그 국가 기본 정책으로다가 끄집어냈는데 네. 경제가 이제 좀 빨간불이 좀 켜지고 그러니까 네. 공동 부유 그래서 좀
일정을 좀 속도를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거는 공동부유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일 큰 원인은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지금 크기 때문에 예. 부동산 그러니까 이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이 에버그란데 같은 헝다. 부동산 기업들이 예. 헝다 에버그란데 같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이 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예. 마치 그 중국 정부가 세계 레드라인 같은 거를 설정해서 압박을 줬기 때문이다라는 것처럼 설명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동부유로 해서 부동산 기업들 다 이제 그 규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이 흘러나온 걸 보면 예. 제일 그 걱정을 했던 것은 이제 금융입니다. 예. 금융 산업이 인프라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금융 산업에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동산의 폭락을 예. 부동산 버블의 폭락을 막아야 된다. 예. 이렇게 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세 개의 레드라인을 설정한 거였거든요. 예. 어쨌든 그로 인해서 헝다 에버그란데 같은 부동산 기업들이 마구 넘어가고 예. 결국은 이게 지금 금융권으로 피해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로 지금 소비가 지금 엉망인데 지금 부동산이 엉망이 돼서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예. 여기에다 대고 또 강압적인 정책을 쓰면 지금 경제가 파탄이 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숨통을 틔워줍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금리도 조금 조정을 하고 부동산도 좀 허가를 내주고 부동산 기업들도 조금 돌봐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예. 마이너한 것들이고 그 본질적인 의미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에 중국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ETF 이런 건 ETF 투자는 어떻습니까 중국에? 저는 사실 그걸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산업이 유명할지는 좀 알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중국 기업까지 들어가면 네. 사실 뭐 중국어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없죠. 보기도 골치 아프고 네. 그거 하나하나 보시기 힘드니까 네. 처음에는 산업별로 ETF 같은 것을 통해서 좀 경험을 가지시다가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되고 확신이 있으실 때 그때 개별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박사님이 좀 추천하고 싶다고 표현해야 되려나? 눈여겨볼 만한 그 ETF 그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업이 네네.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중국 내에 있는 금기관들은 모두 그 신에너지 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신에너지. 생각하고요. 예. 신재생 에너지? 예. 그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하지만 발전 쪽에는 사실 별 큰 그 기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 자동차와 그 전기 배터리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너지라는 게 그 우리가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런 네네. 거 말고 네네네. 배터리. 네. 그리고 거기에 연관돼서 아직 많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 제3세대 반도체가 유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3 뭐라고요? 제가 못 들었어요. 제3세대 반도체. 3세대 반도체는 3세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1000볼트 정도의 고압, 어. 고전류에서 작동하는 반도체를 말하는데요. 어디 들어갑니까? 이게 그거는? 보통 그 전기 자동차의 그 통제, 예. 전류를 통제하거나 하는 거하고 군사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요. 군사. 그런 걸 중국에서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 60년대에 만들어진 반도체고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크고 예. 전력도 많이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반도체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기술이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네. 뭐 70년대에서 이미 많은 국가가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중국도 이 정도는 제조를 합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그 고압 고전력을 견디기 위해서 물성이 독특한 예.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히토류예요. 예. 근데 히토류 하면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안보도 하고 신에너지도 산업도 육성시키면서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외국의 기술을 우리가 더 극복하고 예. 그럼 전기 자동차 배터리, 예. 배터리는 CATL 있고 예. 반도체는 우리가 가자. 예.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어. 예. 더군다나 뭐 히토류 그건 뭐 우리지. 예.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제3세대 반도체가 이제 제품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예. 네. 그때가 되면 또 불길처럼 중국 정부가 또 밀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 박사님 중국에서 계속 계셨잖아요. 네네. 20년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죠? 예, 제가 25년. 요즘 보면은 25년. 중국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네네. 한국에도 가끔 소개되거든요. 기사에도 네네. 나오고 네네. 겉모양으로 봐서는 네. 아주 멋있습니다. 예. 성능이나 안전 이런 거 예. 그런 건 어때요? 실제로 중국의 전기 자동차 좀 많이 돌아다녀요. 테슬라는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네네. 중국에 많이 돌아다니죠. 중국 자동차, 중국 전기 자동차. 예, 중국제. 성능이나 제품력이 괜찮습니까? 사실 지금은 많이 따라와서 예. 큰 차이라기보다는 뭐 사서 쓰고 예.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나 전기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요즘 파란 번호판이 전기차거든요. 네네. 옛날보다는 굉장히 늘었어요. 10대 중에 한 대 정도? 한 대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10대 중에 한 대는 충분히 될 겁니다. 한국에? 뭐 어쨌든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이요. 예, 예. 중국은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입니까? 예, 예. 왜냐하면은 그 대도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데는 예. 자동차가 너무 많다고 허가를 안 내줘요. 자동차 살 수 있게 아. 넘버 번호판을 안 줘요. 예. 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다 주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네네. 미국에 상장된 그 중국 기업들 네네. 주식 네. 상장 폐지된 경우 갑자기 한 순간에 폐지돼 버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중국 공산당주가 네네. 저거 안 돼 해버리니까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거 이제 반응으로다가 네. 뭐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그것은 많이 나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크게 나눠서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하나는 그 정보 보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고요. 예,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정확한 회계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감사의 목적으로 그거를 이제 중국이 자국의 그 국가 안보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 예, 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표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른 한편은 뭐냐면은 지금 소위 VI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으면 알리바바 주식이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렇죠. 몇 가지 편법을 통해서 소유한 이상한 회사의 주식 보관증이 올라가 있는 거. 뭐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죠. 그러니까 네네네. 유령 회사를 통해서 그냥 미국에 상장시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편법으로. 네. 예,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예, 뒤에 말씀드린 그 편법 상장 페이퍼 컴퍼니는 중국 정부가 거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네. 중국 투자할 때 요거만은 꼭 주의해야 된다. 간단하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도 그 차이나 리스크는 중국의 이 정책 예, 이거를 꼭 아시고 예. 네. 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중국의 정책, 예. 가려는 방향. 예,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중국 정부의 추진하는 방향에 거스르는 점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그 순풍에 돛을 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네. 이것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철 박사님 그리고 오윤혜 씨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